일단은 논술이라는 거는 지금 오늘 이제 논술 강의니까요. 논술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능력인 것 같아요. 의사소통 능력. 그러니까 뭐 이론에 대해서 알던 모르던 뭘 하던 뭐 하던 그냥 의사소통 능력이 얼마큼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그죠? 의사소통 능력. 근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음성적인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하고, 의사소통 잘해야지, 안 그러면 막 때리고 막 죽이고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문자로도, 문자나 카톡으로도 의사소통을 좀 잘해야지 오해가 없잖아요. 말 끝에 이제 히읗이나 그다음에 이런 이모티콘 하나라도 붙여줘야 이 사람이 화낸 게 아니구나라고 하고 그런 거 없이 보내면 좀 무섭다. 이 사람 화냈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나의 의도를 잘 전달할까라는 게 사실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특히나 우리 교사 같은 경우는 유아들하고의 의사소통, 그죠? 동료 교사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듣기, 다 아실 텐데 이제 말하기, 오늘 첫날이니까 글씨도 한번 예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읽기, 그다음에 쓰기예요. 쓰기를 누가 더 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수험생한테도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되셔도 중요하지만 수험생한테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험생이 뭘로써 공부하냐? 다 듣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를 잘해야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강의를 듣더라도 더 많이 흡수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려도 다르게 막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처음 이제 수업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나 좀 듣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조금 더 들으시라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듣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말하기는 뭐 스터디라던가 토익 같은 거 할 때 말하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듣기하고 말하기는 특히나 우리 2차에서 많이 그 평가가 되죠. 어떤 면접이라던가 수업 실현에서 듣기 말하기를 많이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다 읽기 쓰기예요. 문제를 얼마큼 잘 읽었느냐, 답안을 어떻게 잘 읽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에서 다 결판이 난다.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우리 합격 비결은 3가지다. 그래서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암기, 그다음에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암기, 사고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의사소통 능력인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사실은 왜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나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께서도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한국말 그 뭐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국말하고 공부할 때 사용하는 한국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외국어 쓰는 것처럼. 용어도 다르고 문장 만들기도 힘들고, 이제 논술 공부하시다 보면 한 문장이 이렇게 만들기가 힘든 거였구나. 이것도 생각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연습을 1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도 이제 이해 암기를 많이 하시더라도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하는 선생님들은 문제를 잘못 읽거나, 그죠? 그러니까 답안 쓸 때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답안을 쓰거나 하니까 점수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읽기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쓰기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서술 답안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추세기도 하고, 논술 같은 경우도 편차가 되게 심해요. 20점 받은 선생님도 많지만 12점 밑에 깔리는 선생님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극복을 좀 하셔야 되겠다. 특히나 제가 대구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논술이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게 보세요. 논술은 참 이상하게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이나 공부를 적게 한 선생님이나 점수가 좀 비슷해요. 사실 저는 하나도 한 개도 모르는데 그냥 오늘 요번에 시험 삼아 한번 들어가서 시험 봤어요. 근데 17점 나오시고, 그다음에 저는 공부를 매일매일 썼습니다 했는데
15점 나오고 이러면 2점 차이나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 정도로. 그러면은 운인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선생님은 매일매일 쓰고 하셨어도 어떤 맥락을 파악하는 읽기나 그다음에 내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쓰기가 잘 안 된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이론 공부 한 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좀 뭔가를 읽을 때 좀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얘기하려는 잘 파악해서 쓰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우리 논술도 점수가 사실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점수하고 직결되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읽기하고 쓰기를 아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첫날 이걸 왜 강조하냐 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읽기하고 쓰기이기 때문이에요.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읽기, 그 다음에 쓰기거든요. 특히나 어떤 읽기를 싫어하냐 하면 정리되지 않은 읽기를 읽기 싫어하세요. 그죠? 표로 탁탁 떨어지는, 짧게 떨어지는 건 읽기 좀 좋아하시지만 정리되지 않고 흐물흐물 써져 있는 내용이 좀 긴 그런 내용은 읽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쓰세요 라고 할 때도 어떤 걸 쓰기 싫어하시냐면 자기 생각을 쓰는 걸 싫어하세요. 제가 쓰세요 라고 숙제를 내드리면 정답이 없나요? 답을 주세요. 답 보고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연습이 좀 덜 되니까 올해는 특히나 읽기를 좀 많이 읽으시고 쓰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은 읽기하고 쓰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할 때 어떤 전제적인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해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잘 몰라도 읽는다. 잘 몰라도 쓴다.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요만큼 길죠?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어떤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냥 읽는 거예요. 넘어가요. 또 읽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 다시 돌아와서 한 달 정도 있다 다시 돌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명시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연적으로 얘가 다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면서 읽고 그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수렴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너무 수렴적으로 쓰지 마시고 확장적으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해서 어떤 쓰는 나의 어떤 맷집을 좀 키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한번 문제 해결하면 막 써보고 그냥 막 써보는 거예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문풀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이제 답에 가깝게 그렇게 쓰는 거 그런 눈을 자꾸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론의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논술은 일단 점수는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해 전략은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논술을 잘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왜 어떤 분은 20점이고 어떤 분은 왜 16점이냐 말이죠. 공부하는 이 시간 똑같은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만이라도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거는 더 시간을 더 투자해서라든가 잠을 덜 주무세요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공부하시는 거니까. 근데 대신에 방향을 어떻게 해서 공부하는가에 따른 거니까 반드시 올해는 논술을 20점, 19점 좀 맞아보자. 이거 목표로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일단 지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그러한 이제 논술에 대한 지도는 논술 20점이나 19점뿐만 아니라 교육과정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교육과정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보시면 다 읽는 거예요. 읽는 시간이 매우 많아요.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매우 많고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거를 더 잘 읽는 사람이 혹은 문제를 더 빨리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종이를 딱 폈을 때 문제지만 봐도 두려운 거예요. 문제지 딱 피면 글씨 큰 게 막 가득 들어져 있거든요. 큰 글씨가 갑자기 가득 들어져 있으면 이걸 언제 다 읽고 언제 쓰나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실수하게 돼요. 잘못 읽게 되고 내 생각 그냥 쓰게 되고 해서 실수가 빈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두둑하게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어떤 읽기가 나오더라도 내가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좀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읽기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어라던가 외국어가 아니잖아요.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누가 더 조금 더 연습을 했는가의 차이니까 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일기자를 좀 더 드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좀 드려서 많이 읽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읽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동료 장학 자료 같은 경우도 양이 많아서 제가 좀 안 드리고 정리된 것만 맨날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연습을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